교재 112쪽에 나와 있는 부분합과 정렬에 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부분합이란 뭐다라고 나와 있어요. 부분합이란 입력된 데이터를 특정 필드, 특정 항목을 기준으로 그룹화해서, 즉 그룹별 통계를 계산하는 기능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부분합은 부분적인 합계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룹별 계산하는 거예요. 그룹별 계산. 자, 부분합을 계산하기 전에는 먼저 부분합을 구하려는 항목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정렬을 해야 되고. 자, 뭔 얘기냐면 이거예요. 한의원의 이용 실태를 한번 보시면은 그룹화할 수 있는 항목이 뭐뭐 있을까요? 성별.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모아놓을 수 있겠죠? 남자가 몇 명, 여자가 몇 명,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라인 아파트, 금호 아파트, 현대 아파트, 거주 지역별로 나눌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과목별로, 진료 과목별로 나눌 수도 있어요. 지금은 진료 시간대별로 정렬이 되어 있는데 인원자별로 정렬하긴 그래요. 두 명끼리 모으고 세 명끼리 모으기는 좀 불편하고. 자,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정렬할 때는 데이터를 블럭을 잡고 데이터 탭에 가서 정렬 대화 상자를 열립니다. 이때 첫 번째 정렬 기준은 책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진료 과목별로 정렬을 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 이때 오름차순을 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교재 112쪽입니다. 그 다음에 기준을 하나 더 추가하는데 두 번째 기준은 거주 지역별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얘는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책에서 알려줘요. 책에서 알려주기 때문에 책대로만 보시고 하시면 돼요. 정렬의 첫째 기준은 진료 과목별로 하고 오름차순이고, 두 번째 기준은 거주 지역별로 하고 내림차순을 하고 확인. 그럼 정렬이 된 거예요. 반드시 정렬을 먼저 해야 돼요. 부분합은. 그런데 조금 전에 정렬하기 이전 상태를 잠깐 보면은 내과 부인과가 흩어져 있잖아요. 흩어져 있는 거를 이렇게 내과는 내과끼리 잘라서 얘를 옮기고 친구과는 친구과를 내리고 해도 돼요. 그래서 모아주면 돼요. 근데 그 모으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정렬 대화 상자에 가서 진료 과목별, 그 다음에는 거주 지역별 내림차순을 해주면 그냥 착 정렬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자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부분합 갑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저 끝에 있는 부분합. 정렬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부분합을 하는 거예요. 자, 부분합은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는가 보세요. 빨간 문제 밑에 한의원의 이용 실태 표에서 진료 과목별, 인원, 연령대, 인원과 연령대의 합계가 아니라 평균. 그룹화 항목은 진료 과목이고, 계산하고자 하는 항목은 인원과 연령대고, 계산한 함수는 뭐다? 합계가 아니라 평균으로 바꿔서 확인. 이렇게 정렬을 하래요. 부분합을 먼저 하래요. 하셨어요? 다시 부분합에 가서 이번에는 진료 과목이 아니라 거주 지역별 연령대는 빼고 인원 한 가지에 대한 최소값으로 바꾸래요. 평균이 아니라 최소값으로 바꾸래요. 그런데 주의사항, 이때 확인 누르면 큰일 납니다. 기존에 계산했던 평균이 사라져요. 왜? 요것 때문에.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것 때문에 새로운 값이 다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걸 빼고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꼭 빼셔야 돼요. 그 확인 누르시면 요렇게 그냥 평균 밑에 나오고 그 위에 최소값 쭉 나오고, 그 다음에 평균이 하나, 얘를 소수점 이하 두 자리로 줄이고 부위과 평균 늘리고 친구과 평균 줄이고 전체 평균 늘리고
두 자리로 다 바꾸래요. 평균은 소점이야 두 자리로 하래요. 그 밑에 평균 최소값 각각 행에 표시하는 거 작성 순서 평균 구한 다음 최소값 구하고 이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밑에 두 줄은 문제지 순서대로만 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거 한번 해볼게요. 자, 113페이지 보세요. 정렬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블록을 다 잡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정렬 대화 상자에 가서 첫째 기준이 진로 과목이고 오름차순이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기준을 하나 추가해서 두 번째 기준에 들어가서 내림차순을 해주고 그렇게 확인 누른 정렬을 가지고 부분합에 가서 어떻게 두 번째 항목을 선택할 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빼고 그게 116페이지 6번 그 설명이란 말이에요. 그 설명을 해제하고 설명대로 처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그 평균값이 네 군데가 있잖아요. 네 군데 평균을 한꺼번에 블록 잡아서 줄이고 늘리고 하셔도 되고 하나씩 네 번 하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된다. 자, 119페이지 거 기출공일 한번 가볼게요. 문제지별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먼저 블록 잡으시고요. 정렬에 가서 데이터 정렬에 가서 정렬 기준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빨간색 삼각형 지시사항 있잖아요. 그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책이 오른쪽에 있으면 불편하지 않아요? 책을 왼쪽에다 놓으셔야 왼손으로 짚어가지. 오른손은 마우스 잡으셔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왼손으로 짚어가시는 거야. 지금 기출공일 시트에서 작업하시오. 밑에 배달일지표에서 어쩌고 저쩌고 부분합을 작성하시오. 밑에 빨간색 삼각형 첫 번째 거 보고 있어요. 근데 기출공일은 어디? 밑에 있지 어디 있어요? 밑에요? 자, 그러면 정렬 기준은 뭐라고요? 여기 배달 담당별 오름차순 맞죠? 네. 그리고는 확인 누르면 돼요. 두 번째 기준은 없으니까. 그럼 아까는 두 번째 기준이 있어요? 아까는 두 개, 정렬의 기준이 두 개 있으니까 두 개를 다 하는 거고. 어? 그래서 아까 하나도 추가하고. 예, 추가를 해야 되고. 자, 부분합 들어가서, 이제 부분합 들어가면, 그 기출공일 시트에서 작업하시오. 밑에 있는 거를 읽으셔야 돼요. 배달일지표에서 배달 담당별, 왜? 배달 담당으로 정렬했잖아. 정렬한 이유가 부분합 하려고 정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룹화 항목이 배달 담당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배달량, 배달시간 분, 비고는 빼고 얘네들의 최대값을 계산한 후 확인. 다시 부분합, 다시 배달 담당별 맞고 배달량, 배달시간은 빼고 배달량만 그리고 최대값이 아니라 뭐 합계. 이때 두 번째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꼭 빼주고 확인 눌러야 된다라는 거. 부분합은 다예요 이게. 자, 밑에는 이제 기출 02로 갑니다. 기출 02. 자, 블록 잡고 정렬. 자, 문제지 빨간색 삼각형 첫 번째가 뭐예요? (120페이지) 자, 지기별 내림차순이에요. 꼭 정확히 맞춰주세요. 안 맞추면 틀린 거예요. 확인. 정렬됐죠? 그럼 부분합 가서 어떻게 하래요? 그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급여 분석 현황표에서 지기별 당연히 지기를 기준으로 정렬한 이유가 부분합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기별 급여계 공제계
실수령액 세 가지에 대한 합계를 먼저 계산하고, 합계와 평균을 동시에 계산 못해요. 합계 계산하고 다시 부분합, 이거를 평균으로 바꿔서 한 번 더 계산하고, 이때 새로운 값도 대치 빼고 하긴. 문제지가 이 세 가지 직위별 급여계, 공제계, 실수령액 세 가지에 대한 합계와 평균을 계산하라고 했는데, 합계 계산하고 다시 평균 또 계산해야지 합계와 계산, 평균을 한꺼번에 못해요. 자, 두 번째 평균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꼭 빼서 계산해야 돼요. 확인. 선생님 이거 자, 여기 있는 요약이라는 글자를 합계로 다 바꾸래요. 그럼 이건 그냥 다 일일이 바꿔야 돼, 글자를. 그러니까 과장 요약을 과장 합계, 뭐 대리 요약을 대리 합계. 이건 그냥 바꾸는 거예요. 예. 그냥 글자를 고치면 돼요. 커서를 클릭해가지고 더블 클릭하던 F2번 키 누르면 고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고치시면 돼요. 부분합은 그게 다예요. 우리 시험에서는. 그러면 선생님 문제에서요. 예. 처음에 이게 어떤 표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이 표에서 네, 표에서 급여 분석 현황 표에서 나오고 이렇게. 별 이게 그냥 정렬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밑에 빨간색 삼각형이 뭐라고 돼 있어요? 정렬 기준은 하고 돼 있죠. 네. 그 정렬을 먼저 하시고, 그래서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그렇게 정렬한 항목을 기준으로 부분합을 뭐뭐뭐뭐 요소에 대한 계산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순서예요, 순서. 문제는 이렇게 부분합을 하시오라고 먼저 써 있고, 이제 세부적으로 정렬은 이렇게 하시오, 뭐 어떻게 하시오라고 써 있지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직위별로 부분합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으니까 직위별로 정렬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오름차순인지 내림차순인지는 밑에서 설명을 해놨고, 지시를 해놨고. 부분합은 이게 끝. 122페이지 피벗 테이블. 피벗 테이블은 굉장히 쉬워요. 볼게요. 그런데 우리 전 페이지 보시면 부분합의 결과가 보이죠? 우리 책자에 이렇게 결과가 보이잖아요. 결과가. 그런데 실제 시험 문제는 결과가 안 보여요. 피벗 테이블도 결과가 안 보여요. 그럼 내가 정확히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죠. 그게 답답한 거라. 마지막에 그래프 문제는 결과를 보여줘요. 차트 문제는. 그 외에는 절대로 결과를 안 보여줍니다. 그래서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 자, 피벗 테이블 볼게요. 피벗 테이블도 블록 잡습니다. 자, 블록 잡으셨어요? 한번 해볼 거예요. 삽입. 다른 건 다 데이터에 가서 작업을 해요. 부분합도 여기서 하고, 가상 분석도 여기서 하고, 통합도 여기서 하고, 다 여기서 합니다만, 피벗 테이블은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을 할 거예요. 피벗 테이블 클릭하셨어요? 요렇게 묻네요. 피벗 테이블이 뭔데? 피벗 테이블이 뭐냐고요?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 일단 들어가세요. 설명 따로 드릴 테니까. 자, 피벗 테이블에 들어가서 지금 범위를 설정하고 들어왔어요. 그렇죠. 원래 범위를 설정하지 않고 들어오면은요, 피벗 테이블에 가면 범위를 다시 설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정렬할 때도 블럭을 잡고 들어왔잖아요. 여기도 블럭을 잡고 피벗 테이블 들어오면 편해요. 그리고 새 워크시트에서 출력하는 게 아니라 기존 워크시트에서 출력하라고 써 있어요. 기존 워크시트를 클릭하고 어디라고 써 있나 보세요. 문제지. 빨간색 화살표.
어디라고 써 있어요? 여기 A20 여기. 여기다 하래요. 그 확인 누르시면 돼요. 이런 창이 뜰 겁니다. 이런 창이. 이런 창 뜨면 이제 지시사항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이제. 자, 피벗 테이블이라는 말 뜻을 좀 알려드릴게요. 피벗은 그 위에 써 있어요. 중심축. 그걸 기준으로 회전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육 시간에 그런 거 많이 해봤을 거예요. 기준! 뭐 양팔 간격으로 좌우로 나란히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피벗이라 그래요. 코끼리 코 이런 거 있잖아요. 코끼리 코. 김종민 씨가 체조 선수 출신이라고 코끼리 코를 제일 못 하잖아요. 그렇죠? 보면은 그런 거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피벗이에요. 우리 모니터 돌아요. 왜 돌려서 볼까요? 아래안글 할 때 딱이에요, 이게. 아래안글. 아래안글은 주로 가로 문서 많이 만들어요? 세로 문서 많이 만들어요? 세로 문서 많이 만들잖아요. 그럼 모니터를 세로 놓고 보면 딱이지. 옛날 브라운관 모니터는 피벗을 못 돌리죠. 그러니까 모니터 자체를 돌려놔서 봤었어요.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 모니터가 돌아가면 화면도 돌아가야 되잖아요. 명령을 주면 돌아가요. 그렇게 작업을 했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고 지금도 됩니다. 예. 피벗을 안 해서 그렇지. 피벗 때는 모니터가 비싸요. 자, 그 다음 이제 책 순서대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월 급여 현황, 2월 급여 계산 내역표에서 이름은 저 위에 여기 보면 이름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름 보이세요? 이름은 끌어다가 어디다 보고서 필터에다 끌어다 놓고 이름 다른 데 클릭하면 안 돼요. 피벗 테이블 결과가 나와 있는 표 있었죠. 이상하게 생겼던데 아까 거기를 클릭해 놓고 하는데 나 피벗 테이블을 이름을 딴 데 넣었어요. 이렇게 딴 데다 모르고 이렇게. 그럼 얘를 옮기셔도 되고요. 안 할 거면 밖으로 빼 던져주셔도 돼요. 이렇게. 자, 이름을 어떻게 해라? 보고서 필터에다. 부서명은 행 레이블에다. 밑에 써있죠? 행 레이블이라고. 직급은 열 레이블에. 그 다음에 오른쪽 시그마 값에는 어떻게 하래요? 상여금 최대값은 나중에 하고 실수령액 평균도 나중에 하고 일단 이렇게 갖다 놓으면 돼요. 갖다 놓고 작업하는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옮겨 놓으시면 돼요. 자, 잠깐 보세요. 이거를 부분합으로 하려면 어떻게 돼요? 부서별로 정렬을 해서 부서별로 부분합을 하든지 직급별로 정렬을 해서 직급별로 부분합을 해야 되죠. 근데 피벗 테이블은 그런 게 필요 없어요. 부서별, 직급별 한꺼번에 볼 수 있어요. 한꺼번에 볼 수 있어요. 마음대로 볼 수 있잖아요. 자동 정렬이 돼요. 가로, 세로. 자, 그 다음이 문제야, 이제. 문제 설명을 다시 볼게요. 상여금에는 최대값을 가져와야 되는데 뭐를 가져왔어요? 무조건 가져왔다 보니까 숫자다 보니까 합계가 나온 거예요. 실수령액도 평균을 계산해야 되는데 끌고 왔더니 합계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얘를 바꿔야 되잖아요. 최대값하고 실평균을 바꿔야 되잖아요. 바꾸는 방법이 여러 가지에 보여드릴게요. 먼저 얘 어딘지 아시겠어요? 여기를 클릭하셔가지고 값 필드 설정 이렇게 바꾸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여기다 오른쪽 눌러서 필드 값 설정하는 거 있고요. 얘를 더블 클릭하는 방법도 있고요. 여기는 글자를 상여금의 합계 자리를 더블 클릭을 해서 평균으로 바꿔도 최대값으로 바꾸는 거죠. 지금요. 이렇게 바꾸는 방법이 있고 여기서 하셔도 돼요. 최대값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실수령액은 합계가 아니라 평균이라 그랬죠. 얘를 더블 클릭해서 평균을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 두 가지 항목이잖아요. 두 가지 항목. 그럼 알아서 다 바뀌어요. 뒤에 것. 바뀌었어요? 그 다음 행과 열의 총합계는 표시하지 않는다고 돼 있죠. 그건 옵션에 가는 거예요. 자, 피벗 테이블이 아닌 워크시트를 선택했을 때는 보기에서 끝나지만 피벗 테이블이 들어있는 결과를 클릭하면 피벗 테이블에 관련된 메뉴가 또 떠요. 여기에 옵션이라고 있거든. 옵션. 아까 필드값 설정하는 거는 아까 이거였잖아요. 이거 여기. 뭐로 바꾸는 거 이거였고. 옵션에 가면 얘를 물어볼 수 있어요. 시험 문제 얘를 물어보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이건 물어보지 않았어요. 빈 셀에다가 별표를 3개를 집어넣어라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ITQ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거를 체크하라고 나와요. 근데 우리 컴말에는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자, 요양미 필터에 가서 피벗 테이블 옵션 저거처럼 옵션에서 여기 피벗 테이블에 가서 옵션에 가서 요양미 필터에 가서 행과 열의 총합계를 각각 표시하지 말래요. 확인 누르시면 돼요. 자, 우리 시험에는 이렇게 나와요. 부분합은 기존에 정렬을 하고 들어오지만 피벗 테이블은 정렬을 안 하고 그냥 블럭 잡아서 이 데이터를 블럭 잡아서 피벗 테이블 하겠다라고 명령만 걸면 답이 생기는 거고요. 이렇게 생기고 왜 휠이 안 굴러가지? 이 컴퓨터가 미쳤나봐. 그 다음에 여기 와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위치를 놓으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를 더블 클릭을 해서 바꿔서 하는 건 있는데 얘를 더블 클릭하면 별도로 따로 출력되기 때문에 얘는 삭제를 하셔야 돼요. 따로 삭제를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 옵션에 가면 옵션이 따로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옵션이란 글자를 클릭하면 돼요. 화살표 눌러서 옵션 가지 말고 그냥 옵션이란 글자를 클릭하면 떠요. 이때 요양미 필터 우리 시험에 얘가 잘 나와요. 요거 빼줘래. 그래서 밑에 합계 오른쪽 끝에도 합계가 빠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피벗 테이블에 관한 지시사항은 다 한 것 같아요. 20번째부터 시작하시오 했고 여기 얘들 이 결과 있잖아요. 결과 이 결과를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을 책에는요. 컨트롤 1번 셀 서식에 들어가서 숫자 범주에 가서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사용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 뒤에 써 있잖아. 셀 서식 대화 상자에서 컨트롤 1번 숫자 범주에 가서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찍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맞죠? 확인. 자, 블록 잡았어요. 얘를 찍는 게 아니고 어떻게 찍으래요? 컨트롤 1번에 가서 숫자에 가서 요거를 하래죠. 요거 체크되어 있는 거 요거를 하라는 거지. 저기는 쉼표살 찍으면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 디자인이 있어요. 피벗 테이블 디자인 상단에 피벗 테이블 디자인이 있는데 디자인에 가서 어떤 거 하래요? 보통 1, 2, 3, 4, 5, 6 피벗 스타일 보통 6 밝게가 아니라 보통 어둡게가 아니라 보통 6번 클릭 끝. 자, 보시면 항목을 더블 클릭하면 함수를 바꿀 수가 있는데
영업일가를 제가 더블 클릭을 했어요.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영업일가가 별도로 출력이 되거든요. 밑에 무작정 따라하기 시트가 있어요. 문제지가 있는데 별도로 출력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시트를 삭제를 하셔야 돼. 그 시트까지 포함해서 답안지로 제출하면 시트를 임의로 조작하면 큰일 나요. 조금 전에 시트가 하나 생성됐잖아요. 생성하라는 말이 없는데 생성을 했잖아. 그러면 표열 중에 표열이랑 행 중에 어떤 거? 에? 표열이랑 어느 표에서 행과 열이에요? 행과 열의 총합계를 다 표시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옵션에 가서 요행 필터에 가서 이거 체크돼 있었던 얘를 옵션에 가서 행과 총합계, 행의 총합계, 열의 총합계 둘 다 빼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빼주면 돼요. 근데 저 말은요. 여기 그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을 다시 눌러서 필드 목록은 여기 항목 써 있잖아요. 여기야. 얘를 더블 클릭하는 거예요. 얘를. 그래야 함수가 바뀌고 아니면 오른쪽 눌러서 설정 아니면 여기서 필드 설정 이렇게 하셔도 되고 여기서 하셔도 되고 여기서 설정하셔도 되고. 근데 그 창을 엑셀 이 창이요? 다른 데를 클릭하면 창이 안 보이고 얘를 클릭해야 안에 피벗 테이블 안에를 클릭해야 창이 나타나요. 잠깐 와보시죠. 자, 기출 01번 시트 갑니다. 기출 01번 시트. 여기 판매 현황 시트에서 판매 현황 표 있죠. 자, 블럭 잡고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 여기까지 나왔어요. 이렇게. 그럼 기존 워크시트 어디? 문제지에서 어디? A21 확인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하셔야 돼. 제품 코드는 보고서 필터, 판매 일자는 행, 판매 형태는 열, 납품 수량, 반품 수량, 각각의 합계를 구하고 했어요? 그 다음 요거 시그마 값이라고 써있죠. 열 밑에 있는 거 얘를 어디로 옮기래요? 행으로 판매 일자 밑으로 끌고 가세요. 왜 하는 게 아니라 문제지에서 하라고 하니까 내가 하는 거지 이거. 이렇게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 줄에 걸쳐서 지시사항은 끝난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 A 손분 한 번째 하라고 해서 한 거고 그 다음에 개요 형식이래. 여기 디자인. 개요 형식은 보고서 레이아웃에 가서 개요 형식으로 하래요. 그러니까 보고서 레이아웃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개요 형식을 하든 무슨 형식을 하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개요 형식, 보고서 레이아웃은 옵션에는 없으니까 디자인에 와보는 거예요. 어차피 피벗 테이블에 관련된 건 메뉴가 2개밖에 없잖아. 디자인에 와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들 있잖아요. 이 데이터들 얘들은 블록 잡아서 어떻게 하래요? 이거 어떻게 하래 얘들은? 쉼표 스타일 홈 탭에 가서 여기 쉼표 스타일로 하래요. 하셨어요 이렇게? 하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 하래요? 완제품만 보이래요. 완제품. 부품은 빼고. 이건 어디서 봤던 것 같아요? 요 표시? 필터. 자동 필터에 있었잖아요. 하나 남았네요. 자, 판매 일자 보이세요? 판매 일자 여기? 일자 보이세요? 날짜들? 날짜들 보이시냐고 왼쪽에. 날짜들, 판매 일자들 보이시냐고.
그건 어떻게 하래요? 월 단위로 그룹지라고 돼 있죠? 거기서 자, 블록 잡았잖아요. 네. 어떻게 하라고요? 리본 쉼표 스타일. 이거는 뭐야? 컨트롤 이게 홈이구나. 리본 메뉴가 뭐 이게 리본 메뉴잖아. 이렇게 펼쳐지는 메뉴를 리본 메뉴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펼쳐지는 메뉴를. 쉼표 스타일을 누르고. 쉼표 스타일, 쉼표. 네. 우리 그동안 쉼표 스타일 눌렀던 거. 네. 그거 누르고. 들어가고. 그다음에 완제품은 판매 형태에서 여기 있었잖아요. 이렇게. 피벗 테이프 저기 뭐야 우리 자동 필터에 가보면 완제품만 보이도록 하고 하셨어요? 네. 그 다음에 판매 일자 왼쪽에 날짜 보이죠? 네. 날짜 아무데나 찍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 날짜 아무데나 클릭해서 오른쪽 눌러서 그룹. 월에 파랗게 찍혀 있어요. 이렇게 네. 월별로 그룹 짓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월을 빼면은 뭐예요? 그룹을 안 하겠다라는 거고 일별로 그룹 따로따로 한다는 거고 이렇게. 근데 지금 월별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월별로 몇 월 하고 나오지. 끝. 그 순서대로 하는 거 순서대로. 근데 그 순서 중에서 여러분이 쉼표 스타일을 못 찾은 거잖아 아까. 네. 네. 자, 어쨌든 컨트롤 원에서 거기서 표시 형식으로 들어갑니다. 자, 문제지 보세요. 문제지. 앞으로 갈게요. 지금 122페이지에는 122페이지 두 번째 화살표에 있는 끝부분에 가보면 셀 서식에서 그럼 컨트롤 1번 셀 서식에 여기를 컨트롤 1번 셀 서식에 가서 숫자에 가서 천단위만 구분기호 찍어주라고 해서 그렇게 해야 되고 어떤 애들은 그냥 쉼표살 찍으라 그랬잖아요. 쉼표살 찍는 거고 아니 컨트롤 1번 셀 서식도 알려드렸고 쉼표살도 다 아시잖아. 아시면서 왜 그러신데? 리본 메뉴가 리본 메뉴에서 리본 메뉴라고 그래서 쉼표 스타일도 지정하시고. 제가 엑셀을 첫날 배울 때 설명했었어요. 홈 탭, 표시 형식 그룹, 그리고 쉼표 스타일이라고 항목을 알려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메뉴를 클릭하면 펼쳐지는 메뉴판, 이거를 우리는 리본 메뉴라고 부르고, 일반적인 메뉴에서는 클릭하면 메뉴가 위에서 튀어나오잖아요. 이렇게 쏟아지잖아요. 이걸 폴다운 메뉴라고 했고, 말씀 다 드렸어요. 뭐, 그러니 하고 넘어가는 거지, 뭐. 이게 조금 어렵네요. 자, 지금 문제는 이렇게 끝났어요. 밑에 있는 기출공유로 갑니다. 이건 좀 어려워요. 순서대로 하면 돼요. 순서대로. 자, 블럭 잡을게요. 131페이지 밑에 거. 찾으셨어요? 네. 자, 이번엔 뭐라고 돼 있냐면 피벗 테이블과 피벗 차트를 작성하래요. 문제지가 아까는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만 만들었는데 이번엔 차트를 만들라고 돼 있잖아요. 차트하고 테이블하고. 그러면 피벗 테이블이나 차트로 가세요. 피벗 차트. 피벗 차트를 들어가면 피벗 테이블도 만들어져요. 피벗 테이블을 만들고 나서 차트를 따로 만들어도 되는데 그럼 번거로우니까 아예 피벗 차트로 아예 가세요. 처음부터. 그럼 이렇게 떠요. 그럼 어디다 하래요? 기존 워크시트 15번째죠. A 맞죠? 확인. 약간 달라졌어요. 신경 쓰지 마시고 책대로 한번 해볼게요. 과정 코드는 어디에다가? 필터에. 등급은 축에. 오른쪽 시그마 값에는 근무 점수의 평균. 이 평균 바꿔야 돼 이거는요. 경력 점수의 합계. 뭐만 바꾸면 돼요.
근무 점수. 근무 점수를 가져왔더니 자동으로 합계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질문하신 대로 얘는 근무 점수는 합계가 아니라 뭐로 바꿔야 된다? 평균으로 바꿔야지. 만들어졌어요, 이렇게요? 안 하고 차트를 자, 먼저 만들어. 피벗 테이블 만들어졌죠? 피벗 차트 만들어졌죠? 다 만들었잖아요, 지금 다. 차트를 하면 아, 둘다 그냥 그러니까 만들어. 비교 차트를 하면 이렇게 둘 다가 만들어지는 네, 거예요? 저 그랬잖아. 차트를 만들면 테이블도 만들어진다고 얘기하고 시작했잖아. 뭘 듣긴 들었는데. 그렇죠? 이렇게 한꺼번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차트, 예. 이게 차트잖아요, 차트. 네. 이 피벗에 보면 지금 다른 데를 막 클릭하면 안 되고요. 피벗 차트나 피벗 테이블을 클릭하시면 저 상단에 이제 피벗 테이블 대화 상자가 뜨잖아요, 이렇게요. 특히 차트잖아요, 지금 차트. 이 차트를 클릭해 보면 차트 위치를 이동하는 게 있어요. 피벗 테이블 말고 테이블에는 테이블만 나오는 거고 차트. 지금 차트잖아요, 우리가 차트. 네. 이 차트를 클릭을 하면 저 위에 차트 메뉴가 떠요. 네. 테이블을 클릭하면 테이블 메뉴가 뜨는 거고 차트를 클릭하면 차트 메뉴가 뜨는데 이 차트 메뉴에 가보시면 이동을 하래요. 어디로 이동하래요? 새로운 시트가 어디야? 새 시트지 뭐 이거지. 얘 클릭해서 새로운 시트다 출력하래. 오. 하래요. 그래서 확인 누르면 돼요. 그럼 만들어졌어요. 끝. 그러니까는 새로운 시트를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지. 차트 이동을 누르는 순간 어디로 갈까요? 물어요. 그러면 그렇게 가라. 그러면 만들어지는 거예요. 간단하게 됐죠? 간단하게 안 됐어요? 지금 막 정신이 없어서 그런 것 뿐이지 하긴 다 된 거예요. 그렇죠? 제가 메모를 좀 해드릴게요. 부분합은 제일 먼저 정렬 작업을 반드시 먼저 한다. 이게 중요한 거고 피벗 테이블에서 아직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 지금 메모를 하는 건데요. 원래 자료를 수정하면 피벗 테이블은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다. 또한 피벗 테이블을 삭제하면 피벗 차트는 일반 차트로 변경된다. 이거는 필기시험에도 나오는 말들이에요. 우리 실기시험에는 걱정 안 해도 되지. 뭐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는. 이 두 가지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공부방에도 그대로 이 메시지들은 올라가니까 공부방에서 보시면 되고요. 예. 잠깐 보여드리면 이거예요. 요 데이터가 근무 점수가 지금 20점인데 2000점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안 바뀌었잖아요. 이때 세로 고침을 눌러야만이 이때 점수가 바뀌어요. 자, 얘를 제가 20점으로 돌려놔서 20점으로 바꿔놓으면 안 바뀌잖아요. 그렇죠? 이때 세로 고침을 눌러야만이 반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이 피벗 테이블을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 피벗 차트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피벗 테이블을 삭제하면 삭제할 때 이렇게 삭제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삭제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는 삭제가 안 돼요. 얘를 통으로 그냥 다 이렇게 삭제를 하면 얘를 가지고 만든 차트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피벗 차트는 피벗 테이블을 기준으로 만들었고 이 피벗 테이블은 원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피벗 차트는 일반 차트로 변해요. 원래는 아까 여기 데이터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있었을 때는
피벗 테이블이, 피벗 차트가 따로 있었어요. 피벗 차트가 따로 있어서 이걸 바꿀 수도 있어요.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는데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피벗 테이블이 바뀌면, 피벗 테이블이 삭제가 되면, 근데 테이블이 변경되면, 피벗 테이블이 변경되면 차트는 자동 반영됩니다. 본래 차트는 원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업이 되기 때문에 원 데이터가 바뀌면 자동으로 차트가 바뀌어요. 근데 피벗은 유별나게 원 자료가 바뀌면 테이블이 반영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새로 고침 눌러주면 피벗 테이블도 바뀌었죠. 그렇죠. 바뀌는 순간 차트도 바뀌어요. 새로 고침 안 하면 차트가 안 바뀌어요. 당연히 안 바뀌죠. 테이블이 안 바뀌면 차트도 안 바뀌는 거죠. 그런데 일반 차트로 변경된다는 말이 예. 그냥 아무 데이터도 저장하지 않은 그냥 원래 기본 원래 차트가 있었죠. 원래 요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차트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뭐뭐 가지고 차트 만들었죠? 등급하고 근데 또 뭐를 가지고 만들었죠? 근무 점수하고 경력 점수 얘를 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얘를 기반으로 차트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 차트가 이렇게 등급별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삭제를 하면 변동은 없어 보이잖아요. 일반 차트로 간 것뿐이에요. 피벗 차트가 아니라는 거죠. 수정하는 게 안 나와요. 예, 이제 얘를 수정할 수가 없어요. 피벗 차트가 아니라 일반 차트로 갔으니까. 그러면 이제 기존 데이터가 얘가 점수가 바뀌면 어떻게 돼? 이렇게 바뀌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반영이 안 되죠, 지금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얘를 가지고 차트를 만들면은요, 얘를 가지고 요거하고 이거를 가지고 차트를 만들어요. 삽입해 가서 차트를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근데 얘가 20이 아니라 2000으로 바뀌면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는데 고급반은 고급반끼리 중급반은 중급반이 모여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근무 점수는 지금 합계도 아니잖아요. 개별적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얘는 어떻게 됐어요? 평균을 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데이터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얘는 안 고쳐져요. 이제는 일반 차트로 끝나버린 거라서 얘를 바꾸려고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때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는 피벗 테이블을 바꾸면 피벗 차트도 바뀌는데 피벗 테이블이 삭제가 되니까 차트가 어떻게 됐어요? 일반 차트로 바뀌긴 바뀌었는데 편집을 못 해버리는 거예요. 고칠 수가 없어요. 일반 차트랑 피벗 테이블에서 피벗 일반 차트로 바뀐 거랑은 또 달라요. 피벗 테이블은 그룹별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룹별로. 흩어져 있는 데이터들이 그룹별로 돼 있고 일반 차트는 다 뭐가 나왔냐면 개별적으로 점수가 나오는 건데 피벗 테이블은 합계인지 평균인지 함수로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차트로 바뀌긴 바뀌었지만 일반적으로 보이는 차트랑 또 다른 거예요. 요게 좀 달라졌다라는 거. 댁에 가셔서 여기까지 좀 쭉 학습을 하시고 오셔야 되고 다음 시간에는 데이터표 얘는 또 금방 배워요. 금방 배우니까 그때 할 거예요.